안녕하세요. 네, 8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벌써 2018년 12월이네요. 네, 참 민망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사실 못 지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다시 우울증이 찾아와서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언제 또 그런 상태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을 때는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저는 우울증이랑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져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리검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분당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면은 좀 빠르게 진단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외래 진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입원을 한 11일 동안 했고요. 그래서 매일 인턴 의사와의 상담이나 종합심리검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다양한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심리검사 결과를 저번 주에 들었고요. 검사 결과지는 이번 병원에 가면은 받을 수 있어서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검사 결과의 첫 번째는 성인 ADHD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기존에 먹던 아토목세틴 약 대신에 이번에는 콘서타 36mg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불안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 검사 결과지를 실제 갖고 와서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성인 ADHD와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 ADHD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우울증 센터에 가서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할까 이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인 ADHD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작년에 삼성서울병원의 한 교수님께서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성인 ADHD를 갖고 있는 95%의 사람들이 우울증도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집중력이 낮고 건망증 심하고 일을 좀 계획적으로 못하는 이런 성인 ADHD인 사람들이 그것 자체로 힘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다른 공존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앓고 있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당뇨병 같은 경우에 당뇨병 자체가 되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당뇨병이 합병증을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죽기도 하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성인 ADHD도 이런 당뇨병 같은 게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 빌미를 제공하는 질환이 바로 성인 ADHD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했던 이 조사의 더 큰 문제점 발견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성인 ADHD 환자들로 의심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0.76%라고 합니다. ADHD가 거의 확실한 사람인데 대부분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제일 큰 이유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겠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인 ADHD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인 줄 알고 갔더니만 성인 ADHD가 있다 이렇게 거꾸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처음부터 ADHD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저를 진단하거나 저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조사에 참여했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ADHD가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그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 ADHD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하면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 질환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도 사실 이 병에 대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울증은 심각한 경우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과잉 행동보다는 좀 주의력 결핍 부분, 주의력 집중력이 낮거나 일을 계획적으로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런 거랑 우울증이랑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냥 그렇게 일의 능률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문제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뇌의 그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이 도파민이 굉장히 부족하면서 ADHD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도파민은 실제 우울증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져서 일을 잘해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실제 하면은 우울증 자체도 좀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 ADHD 약을 먹으면은 우울증,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도 바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올해 초에 2월, 3월부터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약을 먹었을 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기분도 좀 괜찮았고요. 근데 안 좋아졌던 계기를 생각해 보면은 주말에 그냥 쉬면서 약을 안 먹고 그러면서 주말을 페인처럼 지내다가 계속 쭉 약을 안 먹으면서 우울증이 동반되고 무기력증이 동반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뭐 일을 해야 되거나 집중력을 요할 때만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은 쉬는 날에도 약을 계속 꾸준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체가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터넷 같은 데에서 찾아보시면 사실 ADHD 이 치료약이 실제로는 약간 각성제, 마약 성분이 좀 있어서 약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약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약의 용량을 높여야 되고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장기적 운동을 해서 도파민이 막 발산이 돼서 그걸로 치료하고 이렇게만 당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으면서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겠다. 좋은 걸 먹는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고 제 삶의 의욕을 찾는 것, 저에게 맞는 적성을 찾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약을 꾸준히 잘 먹으면서 의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좀 안 좋은 상황들을 좀 극복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 ADHD가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절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신경 호르몬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인 거고요. 그거는 보통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사회생활을 살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고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에 맞게 노력을 하고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볼 테니까요. 다들 힘과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많이 남겨주시고요. 별로 저 이런 요구하는 거 좀 어색하긴 한데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